귀여운 식물 중에서 사시나무처럼 보이는 이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와 무화과나무 앞에 앉은 가벼운 정원입니다. 오늘은 어떤 장면 먼저 보고 싶으신가요? 이제 내일은 절기로는 큰 추위라고 하는 대한을 하루 앞에 둔 1월 19일이고요. 그래서인지 어제는 저녁 때 눈이 내리더니 지금 1시 반 정도인데 바깥 기온이 1도, 0도 정도를 오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무거운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고 남쪽에서 산불이 크게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걱정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 산에 싹이 돋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잎을 모두 떨군 이 상수리나무 가까이에서 보면 저 뒤편에 보이는 아주 얇은 줄기가 약간 탈락하는 것처럼 가늘게 마르기만 하고 잎을 내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그래도 마르는 현상이 다른 데로 퍼지지 않고 줄기를 키우고 있는 상수리나무이고요. 그리고 베란다에는 온도가 굉장히 낮아진 1월임에도 불구하고 장미꽃 한 송이가 개화를 한 것을 발견을 했고요. 저는 장미꽃을 보면 제임스 오펜하임의 빵과 장미라는 시가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팔레스타인에 이어 이란에도 탄압에 맞서 자유를 외치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투쟁과 평등의 노래가 울려 퍼지길 바라면서 장미꽃을 함께 보면서 이번 영상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겨울이어서 크기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꽃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똑같았던 장미 가든 에버스케이프의 장미꽃이 피었고요. 팔레스타인과 이란에서도 빵과 장미의 기운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1월에 피어난 장미꽃을 기록을 하고요. 또 그 다음 장미꽃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든든하죠. 장미꽃 아래로는 튤립이 지난 영상보다 조금 더 통통해진 잎을 키우면서 이렇게 조금 두꺼운 쪽파처럼 이 녀석은 제법 튤립 잎의 형태를 갖추고서 구근마다 각자의 속도로 잠에서 깨고 있고요. 지금 베란다 온도는 7.9도이고요. 베란다 밖의 온도는 한 3도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작은 변화여서 지금 이렇게 자랑드리는 게 겸연쩍습니다만 모감주 나무의 잎눈이 아주 조금 한 1mm보다 조금 더 작은 부피로 부풀었거든요. 제가 최대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약간 왼편에 위치한 이 촉이 살짝 두꺼워진 거 보이시나요? 살짝 통통해진 모감주 나무의 작지만 큰 움직임을 발견을 한 것도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한결 낮아진 온도의 베란다 식물들도 잘 지키고 있을게요. 큰 추위라는 대안도 잘 나고서 다시 며칠 후에 봬요. 안녕. 여러분 요즘 베란다 식물들 움직임이 다른 계절보다 조금 적어서 제가 걷기 좋았던 매헌 시민의 숲에 나왔습니다. 이곳이 위치가
양재꽃시장 근처이거든요. 양재꽃시장역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인데 정원 식물들이 제법 다양하게 식재가 되어 있고 휠체어나 유아차로도 둘러보기 편해서 종종 오는데 오늘은 이렇게 책 쉼터도 발견을 했어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닫혀 있는데 9시부터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도심지에서 이렇게 큰 나무들도 보고 관목으로 식재해 두신 가지치기 해두신 이런 침엽수나 제법 키가 크게 자란 이런 화살나무, 공원이나 길가에서 자주 보이는 이런 회양목, 또 수국이나 갈대들, 은엽 잎들이 멋스러운 서양 정원까지 골고루 갖춰져 있어서 추천을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정원 식물들 겨울잠 자고 있는 모습 짧게 보고 가봅시다. 이 녀석은 수국이고요. 멀리서 봤을 때 나비를 닮은 꽃이 있네 했는데 수국 꽃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남은 꽃들이 나비처럼 보인 거더라고요. 수국이 꽃을 매던 채 겨울을 나고 있고요. 이름표가 반가운 측백나무, 측백나무가 있고요. 이거는 아마도 눈양나무 같아요. 여기 이런 울타리에는 장미랑 그 옆에 이 은쑥이 잠들어 있네요. 지금 베란다에서 자라고 있는 은쑥도 한 3줄기만 이 정도 작은 크기로 은빛을 빛내고 있는데 바깥의 은쑥도 작은 크기로 낙엽 아래에서 뿌리를 키우면서 잎을 돋고 있습니다. 테마별로 정원을 조성해 두신 공간도 틈틈이 있어서 보기도 너무 재밌는데요. 이 하늘숲 정원에는 이 녀석 보이세요? 여기 이 녀석은 아스틸베라고 불리는 이름을 갖고 있는 녀석이 잠들어 있는 것 같고요. 베란다에는 꽃을 피우지 못해서 잎이 모두 다치고 그냥 이렇게 흙만 남아있는데 여기서는 꽃이 말라있는 덕분에 아스틸베가 여기 있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 뒤로 이 녀석은 약간 어린 남천 같습니다. 밖에서 자라서 단풍까지 빨갛게 물들었네요. 베란다의 남천은 이렇게 사진 보여드릴게요. 녹색 잎을 더하면서 겨울을 나고 있고요. 이거는 마삭줄 종류의 식물인 것 같은데요. 마삭줄류도 밖에서 월동을 하네요. 붉은색 물이 든 식물도 너무 멋있습니다. 키가 큰 나무들마다 에브리싱 에브리 월렛머스가 떠오르는 이 눈알 장식이 붙어있는 이 공원은 어린이 정원, 스타프렌즈 정원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은행이랑 같이 협업했나봐요. 이렇게 애기들이 재밌어 할 만한 이렇게 귀여운 정원도 조성되어 있네요. 우와, 여기는 이렇게 재밌는 데크길이 있는 롱록 정원이네요. 여기가 보니까 봄에는 벚나무, 벚꽃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키
큰 메타세콰이어 나무랑 또 겨울에 빛나는 이렇게 줄기가 하얀 양버즘 나무, 플라타너스 나무도 식재가 되어 있고 해서 관목도 큰 나무도 보고 산책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짧게 제가 걷기 좋았던 재미있는 볼거리와 많은 휴식 공간이 있는 매원 시민해수 짧게 왔습니다. 그럼 다시 베란다의 겨울 풍경 보러 가보시죠. 여러분, 겨울공원 풍경 짧게 소개드렸는데 잘 보고 오셨나요? 오늘은 입춘을 5일 앞에 둔 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주에 강화도에 가까운 김포 쪽에 위치한 이원 난농원이랑 환성 다육농원을 다녀왔거든요. 이 가벼운 정원에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식물이 도착을 해서 분갈이도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식물들 데려왔냐면요. 이원 난농원에서는 이 머스크 향을 내는 흰색 꽃을 피우는 석곡류죠. 덴드로비엄 포켓러브, 사랑 주머니죠. 석곡 포켓러브를 데려왔고요. 지금 10% 할인을 하고 있어서 토분이랑 이 거리대까지 같이 데려왔습니다. 이 포켓러브는 잎이 지면서 꽃망울을 내면서 꽃을 피우고 난 줄기는 말라서 여기 이 다음 쪽들에게 에너지를 주면서 조금 헛헛해진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에 피우는 꽃망울의 개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녀석은 물을 자주 주진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년 겨울에 꽃이 필 즈음이 되면 일교차가 조금 큰 곳에 두면은 꽃을 더 잘 피운다고 합니다. 꽃이 너무 예쁘죠? 꽃잎은 하얗고 꽃 가운데는 원래 꽃망울의 색이었던 약간 연두색과 레몬색이 섞인 그런 녹색 계열의 색을 갖고 있는 꽃이 피고 있어요. 지금은 향기가 조금 약해지긴 했는데 처음에 이제 막 필 때는 그 머스크 향이라고 할까요? 향수에서 많이 보이는 그 섬세한 향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함께 물주기한 대여풍란의 그 강한 난초향이랑은 또 다른 섬세한 꽃향을 내는 새 식구가 된 덴드로비움 포켓러브 자랑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성 다육농원에서는 이 정말 오랜만에 본 속눈썹 고사리랑 이거는 고사리는 아닌데 제가 매년 거듭하고 있는 진주 목걸이라는 영어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한 녹용입니다. 완두콩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쁘죠? 녹용이랑 정리가 덜 된 대신에 조금 더 저렴하게 데려올 수 있었던 속눈썹 고사리고요. 속눈썹 고사리는 이 모양이 굉장히 특징이 분명해서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약간 오돌토돌한 이런 세부도 있고 잎이 퍼진 전체적인 형태가 약간 은행나무 잎을 닮기도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말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장님께서 물을 좋아한다고
화분을 물그릇에 담가서 키워도 된다고 하셔서 저명관수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진짜 물을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을 겉흙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주 줘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녀석 같이 정리하면서 분갈이를 해볼까 봐요. 이렇게 함께 식재할 화분 가져왔고요. 저번에 제가 우연히 만난 솜털 씨앗과 조카 주머니에서 발견한 이름 모르는 씨앗도 이번 화에서 파종을 해봐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입추는 지나고 안전할 것 같아서 이 녀석들 저기 이렇게 이름표랑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 녀석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함께 파종하고요. 오늘은 이 두 식물 속눈썹 고사리랑 노경 분갈이를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아껴놨던 코알라 토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상상으로는 이 속눈썹 고사리를 하면 굉장히 풍성해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데려온 속눈썹 고사리가 생각보다 크게 자란 속눈썹 고사리여서, 속눈썹 고사리는 한 11.5cm 정도 되는 토분에 식재하고, 이 노경을 이 코알라 화분에 식재를 할까 합니다. 약간 파마머리처럼 보일 것 같아서 귀엽더라고요. 이게 약간 입구가 좁아서 난이도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식재해 보겠습니다. 일단 화분 가장 아래에는 이렇게 조금 크기가 큰 난석들을 깔아주면 물이 잘 빠져나가서 뿌리가 썩거나 하는 일이 적거든요. 그래서 배수층을 하지 않는 정원사는 게으른 정원사다라는 예전에 국립세종수목원 갔을 때 거기 이제 분재원에서 놓여있던 책에서 읽었던 게 계속 생각이 나서 조금 큰 크기의 흙들을, 난석들을 넣어주고 있고요. 이게 꼭 필수는 아니어서 저도 이제 이렇게 골라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부지런한 건지 아닌 건지 약간 헷갈리지만 이렇게 넣고, 여기 이건 뭐래요? 그리고 나서는 마사토, 그러니까 배수성 재료 3에 분갈이 흙이나 상토 7 정도로 배합된 흙을 구입해 오신 식물 뿌리가 들어가고 남은 빈 공간만큼 채워주시고요. 플라스틱 연질 화분을 조물조물해서 꺼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흙 만지는 게 처음이다, 어색하다 하시면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을 합니다. 저는 맨손으로 해보고요. 이 노경 뿌리는 이렇게 잔뿌리가 많네요. 뿌리가 너무 많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래쪽 뿌리를 조금 정리를 해서 이 뿌리를 다시 여기 좁은 입구의 토분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고사리도 딸려왔네요. 저기 장아찌 통으로 만든 온실에 넣어줘야겠어요. 입구가 조금 좁아서
뿌리가 있는 곳을 나눠서 이렇게 작은 거 하나, 큰 묶음 하나로 나눴고요. 아이고. 난리가 났는데 잘 넣어볼게요. 뿌리가 여기 있으니까 뿌리를 모두 넣어서 위에 흙을 덮어주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한 번에 풍성해졌는데 흙이 빈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식재를 했고요. 너무 귀엽죠? 코알라님 머리 마음에 드시나요? 이렇게 물주기 하고 다른 식물들이랑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덥수룩한 마른 잎과 같이 지내고 있던 뿌리가 튼실한 속눈썹 고사리 마른 잎을 잎 정리를 했고요. 정리를 하다가 새 잎을 잘라도 이렇게 뿌리가 튼실하면 금방 또 새 잎을 내거든요. 저도 정리하면서 이렇게 녹색인 잎 몇 개 잘랐거든요. 되게 괜찮아요. 여기 화분에 이번에도 남아있는 난석 아래 조금 깔고서 식재를 해주겠습니다. 이번엔 반복되는 장면이 많을 것 같아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뿌리가 많이 튀어나와 있을 때는,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을 땐 이 연질 화분을 잘라서 분갈이를 해주기도 하는데, 이 정도는 이렇게 나오고요. 새로운 화분에 들어간다고 살짝 뿌리를 풀어서 약간 생장을 좀 독려하고요. 뿌리가 가득 찼네요. 저는 겉흙은 이렇게 조금 덜어내고요. 이 테두리의 뿌리도 살짝 뜯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테두리 모서리 부분을 살짝씩 풀어주고, 넣어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약간 화분보다 높이가 높으면 아래 흙을 빼주고 난석만, 그러면 높이가 조금 맞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높이가 맞아진 화분에 저는 퇴비를 만들면서 퇴비를 섞어서 흙이 거칠고 막 조금 전에 이런 땅콩 껍데기 이런 것도 섞여 있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갈이 흙 사시면 조금 더 균일한 느낌의 흙이실 거예요. 어떤 흙이 더 좋다 이런
거보다 처음에는 그런 병충해가 없는 게 확인이 된 그런 흙 쓰시는 게 난이도가 낮아서 좋고, 계속 흙을 오래 쓰다 보면은 비료 같은 걸 계속 사서 해주다 보면 계속 같은 양분이 들어가고, 저는 그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퇴비는 제가 넣는 재료에 따라서 계속 흙이 조금씩 바뀌니까 조금 더 건강하게 자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좀 정리 안 돼 보이는 거친 퇴비 흙을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속눈썹 고사리까지 분갈이를 했고요. 그리고 이 공생하고 있던 이 식물들, 원래 씨앗 파종하려고 꺼낸 이 작은 토분들에 차례대로 식재를 해줄게요. 깔망을 쓰셔도 되고 이렇게 양파망을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나머지 깨진 조각을 못 찾아서 하트라고 이름 붙여준 이 토분이고요. 이렇게 양파망 깔아서 흙을 채워주면 비어있던 하트 화분까지 흙을 넣었고요. 이 위에 립살리스 하나 심었고요. 여기 돌고래 선인장이었으면 이를 바라 안 하는 이 줄기도 여기 이렇게 살짝 덮어서 색채해줄게요. 이 녀석은 뿌리가 아직 안 나서 얕게만 심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입춘을 코앞에 둔 겨울의 끝자락까지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분갈이한 식물들 물주기 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이렇게 흑장난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재밌었고요. 여러분들께도 이 즐거움이 조금이나마 전달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이 되면 이 겨울이 엄청 그리울 테니까요.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이 얼음장 같은 추위도 기억에 촘촘히 담아가면서 입춘을 지난 2월에 뵈어요. 당연히 괜찮고요. 안녕. 안녕. 오돌토돌한 이런